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아베가 한국에게 싸움을 건 이유, 아베와 박근혜는 닮은 꼴입니다. 아베가 한국에게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을 한 지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이다 라고 판단하고 불매운동을 뜨겁게 펼치고 있는 중이죠. 아베는 왜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일까요? 그럴싸한 명분들은 다 제외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죠. 자, 이번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배상 책임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배상 책임 요구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일본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것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은 모두 다 끝이 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게는 이미 개인 청구에 대한 배상을 한 적이 있고요. 일본에서도 개인 청구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2009년 10월에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360여 명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본 히로시마현 야스노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가해자인 니시마츠 건설 측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사죄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실천하고 금액은 총 2억 5천만 엔, 당시 한화 3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183명도 2010년 4월 배상했습니다. 니가타현 시나노가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혹사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 사과와 함께 화해금 1억 2,800만 엔, 한화 약 15억 2천만 원 배상했습니다. 니시마츠 건설은 야스노 발전소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과거사를 정리한 것을 계기로 시나노가와 발전소 피해자들과도 깨끗하게 배상을 끝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개인과 기업의 관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뒤에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뉴스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는 왜 중국과 한국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저의 개인적인 분석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아베의 꿈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국가, 이것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베는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 아베의 가계도를 들여다봅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니시 노부스케는 전범입니다. 물론 기소가 되었고 무혐의 처리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일본 정치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죠. 최근 JTBC 뉴스에서 박정희 정부와 니시 노부스케 간의 밀약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왔던 돈이 결국은 다시 돌아서 일본으로 건너간 정황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JTBC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베의 외할아버지 니시 노부스케가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총리들은 한국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그 사과를 뒤집어 엎곤 했죠. 대표적인 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입니다. A급 전범들을 모아놓은 야스쿠니 신사, 이곳에 한 나라의 총리가 참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는 그것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에서 지었던 범죄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베는 전쟁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지금처럼 정보가 다 열려있는 글로벌 세계에서 명분 없는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죠. 앞으로는 전쟁의 행태가 이런 식으로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베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추론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아버지 박정희의 과를 지우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란 인물, 공과 과가 매우 뚜렷한 인물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고
날릴 겁니다. 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에서 떠들 수 있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국민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였던 것은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자 프레임을 지우고 싶었죠. 그래서 열을 올렸던 것 바로 국정교과서입니다. 무리하게 국정교과서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좌초되고 말았지만 박근혜는 그렇게 아버지의 과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아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베도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의 전범, 전쟁을 일으킨 이 일이 비난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애국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베는 한국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에서의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다면 개헌에도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베가 노린 한국 때리기의 가장 큰 이유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베가 경제 보복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쪽에서 나는 물건을 팔지 않을 거야.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역 보복이었습니다. 거기다 살 사람들이 많으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반도체 부분은 SK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물건을 살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희들한테 물건을 쉽게 팔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상했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국민들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될까요? 자, 이것은 무역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 피해를 봅니다. 다만 누가 더 큰 피해를 보느냐 이 싸움이 되겠죠. 한국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찾아와서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가 하면 3개월은 좋게 걸릴 것이라던 수출 규제를 한 달 만에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소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주질 않아 굉장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9월 이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도요타 자동차 9월, 10월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을까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수출 기업들은 그다지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50년 이상 너무나 장사를 잘했던 일본이 아베의 이상한 욕심 때문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혹자들은 한국과의 거래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래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휘청거릴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경제의 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53%가 넘는 국가 부채, 그리고 노령화, 연금 문제 여러 가지가 너무나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풀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아베는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요.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수습하기에도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한국에게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멍청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비슷한 닮은 꼴 아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생각한 아베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일가를 위해서 국정농단을 펼치다가 걸려서 국민에게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둘을 보면서 비슷한 점이 오버랩이 되는 것 저만의 생각일까요?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베는 일본 역사에서 아주 무능하고 나쁜 지도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모두 저의 뇌피셜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너무 싸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개연성 있는 분석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